반갑습니다. PS랩의 송인식입니다. 제6강에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원리인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을 응용해서요. 제7강 측정 시스템 분석의 통계적 원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기본 도표를 정의하겠습니다. 네, 기본 도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엑셀 환경에서 몇 가지 변동들을 직접 계산을 수행할 겁니다. 그때 편리성을 위해서 마련한 도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스로부터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부분군이 형성이 되고요. 또 부분군에는 해당 표본 크기만큼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 J는 이제 그룹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분군 2, 부분군 3 이렇게 그리고 1부터 5까지 실제 데이터를 표식하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표본 크기가 5개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맨 아래쪽에는 각 부분군별 산술 평균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맨 오른쪽 끝에는 총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6강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변동의 항등식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게 될 변동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죠. 총변동,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이요. 총변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평균하고 개별 x 간의 편차의 제곱합,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변동이었습니다. 또 그룹 내 변동은 그 각 그룹의 값하고 또 그 그룹의 이제 산술 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변동이었습니다. 또 그룹 간 변동은 각 부분군의 평균하고 전체 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 이런 구조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변동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본 도표를요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시스템의 응용입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은 메저먼트 시스템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죠. MS의 목적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프로세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믿을 수 없다,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경우라 그러면 우리는 그로부터 어떤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한 신뢰성 역시도 담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데이터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바로 측정 시스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어감이 우리가 계측기의 어떤 보정이나 한정된 그런 활동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계측기도 포함을 하지만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틀림없습니다. 실제 프로세스에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게 되면 사용 불가의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우리가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어떤 분석을 수행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뭐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은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측정 시스템을 제가 블랙박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즉 블랙박스,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면요, 블랙박스에 숫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뭐 몸무게 다는 그런 거 뭐 계중기를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확인하게 되면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나오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측기뿐만 아니라 사람 관여하는 또 환경, 또 부품들의 상태,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 또는 뭐 표준 절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포합니다. 뭐 환경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뭐 바이오 샘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로딩을 하는데 그 전에 형광 등의 자외선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값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전처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흔들고 용액을 측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흔들지 않고 측정을 해요. 그런 어떤 차이들, 또 사람 간의 차이, 계측기 상태가 또 굉장히 불명하고 노화가 많이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소들, 계측기 또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모두 이제 측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 수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부적절한가 이런 판단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적절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이런 활동이 하나의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후행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개요는 관측된 프로세스 변동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손에 쥔 그런 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데이터, 어떤 것을 측정해서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이론적으로 똑같은 값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하죠. 그런데 그 변동의 소스가 프로세스에서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 변동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측정할 때 그 값을 불명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뭐 이쪽에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측정해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얻을 때 환경 자체가, 측정 시스템 자체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변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그 프로세스 변동과 측정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층별을 시켜놓고 우리가 임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바로 그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에서 정확히 못 만든다. 뭐 15cm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장기적으로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벼락이 맞거나 뭐 공정이 어떻게 되거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거나 이런 장기적인 관리적인 어떤 미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건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이죠. 또 단기적인 어떤 변동이 있어요. 뭐 습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 아니면 자잘한 어떤 프로세스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값들에 영향을 주는, 즉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장기적인 이런 그 관리적인 요소에 대한 변동이라고 확인되면 우리는 보통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측정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람 자체가 여러 사람이 측정할 때 동일하게 측정을 못하는 거죠. 사람별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 재현성.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측정한 그런 어떤 값들의 평균하고요. 개별 사람들이 측정한 평균과의 편차 제곱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재현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값을 마련을 합니다. 또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기에 관련된 어떤 그 척도인데요. 측정기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측정값을 요구를 하면 뭐 15cm라고 했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또 측정을 하게 되면 뭐 13cm라고 했다든가 5cm라고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입 갖고 뭐 두 입 얘기를 하는, 두 마디 하는, 따라서 그 측정기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이제 반복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측정 시스템의 어떤 반복성과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측정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하고자 하는 것이 프로세스 개선에 많은 그 역량 또는 그 시간, 뭐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손에 쥔 데이터 자체가 변동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측정 시스템에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프로세스 수율, 뭐 소위 얘기하는 공정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우리 현장에서, 현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측정 시스템 분석 자체를 계측기에 대한 보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동격의 프로세스 개선과 동격의 활동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변동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주로 재현성과 반복성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주로 사람이 관여하고 계측기가 관여되는 이런 그 환경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신뢰성, 데이터 신뢰성을 평가하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현성, 리프로듀서빌리티, 반복성, 리피터빌리티 해서 그 RR 첫 자를 따서 R&R 분석. 그래서 보통 MSA라 그러면 R&R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분석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측정 시스템의 목적, 그 다음에 그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앞서 제6강에서 변동의 항등식을 이렇게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에서 써야 할 변동은 바로 이렇게 표기한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후에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 이런 거 논할 때는
이 기본 항등식에서 선택적으로 또 변동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도표에 우리가 이제 사람 간의 차이를 보려면, 자, 사람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평균과의 편차 제곱 합을 구하면 그것이 뭐다? 재현성, 사람 간의 차이를, 값들의 차이, 변동을 대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죠. 또 반복성은 또 계측기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할 때 표본은 이제 부품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측정하는데 반복해서 3번 반복한 경우네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변동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변동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것이 평균을 구하고 개별 값과의 편차 제곱, 또 편차 제곱, 편차 제곱해서 어떻게 한다? 전부를 다를 합하면 그것이 반복성을 대변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반복성을 대변하는 척도와 재현성을 표현하는, 사람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척도를 마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것이 더 크다 또는 작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석입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 그래서 기준보다 크다 그러면 뭡니까?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변동이 프로세스 또는 측정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가 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후에 개선으로 활동이 연결된다, 이렇게 뭐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 단계는 뭐 확실하네요. 사람 간의 차이인 재현성, 또 반복 간의 어떤 차이인 반복성을 구하는 그런 문제 귀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내 변동, 요 그룹 내의 변동은 반복성에 대응하는구나. 그룹 간 변동, 요 그룹 간의 전체 평균과의 편차 제곱합은 재현성에 대응하는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그룹 내 변동은 반복성, 그룹 간 변동은 재현성을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성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룹 내 변동은 측정 시스템 분석의 반복성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각 부품별로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그 평가를 통하고요. 그를 통해서 반복성이라는 대표값을 하나, 그룹 내 변동이 반복값이죠. 반복성을 얻은 다음에 만약 개수로 나눠준다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뭐 추가적인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할 거는 평균을 계산하고요. 각 그룹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평균과 개별 부분군 내의 개별 값들과의 편차 제곱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각각의 189.3과 평균 편차의 제곱은 여기 들어가겠죠. 또 145.3에 대한 편차 제곱은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각 값의 편차 제곱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더하면 그룹 내 변동, 즉 반복성을 대변하는 하나의 척도값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순서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 패키지로 또 확인하는 그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이제 이와 같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표본 1에 대해서 현재 3분을 측정했네요. 자, 장길사라는 사람이 똑같은 표본에 대해서 또 3분을 측정하는 거고요. 주몽이라는 사람이 또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또 3분을 측정하죠. 이론적으로는 요 표본 1에 대한 값은 다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반복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본 1에 대한 변동은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일단 평균을 마련을 하고요. 자, 이것은 값이 크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개별 값과 그룹 내 변동이니까 부분군 평균과의 편차 제곱을 여기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편리를 위해서요, 요 첫 번째 셀만 구한 다음에 옆으로 우리가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만 일단 구해 보면요, 개별값 빼기 평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만 처음 것만 좀 전부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빼기 또 동일한 평균 가로 닫고 제곱. 네, 또 세 번째 거 값 빼기 또 평균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되죠. 네. 자, 자릿수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둘째 자리까지. 이거 좀 이상하네요. 네, 값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이렇게 돼서 요 내용을 쭉 우리가 복사를 하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편차 제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좀 조정을 좀 할게요. 네, 이렇게 같이. 자, 이들을 전부 더하면 그룹 내 변동이 되겠습니다. 즉 반복성이라는 하나의 척도를 얻는다 그랬죠. 자, 전부 더합니다. sum 네, 이것이 그룹 내 변동을 대변하는, 즉 반복성을 대변하는 그런 값에 해당되고요.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분산을 얻죠. 근데 개수는 이걸 계산할 때 이 안에서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데이터는 실질적으로는 n-1개, 즉 2개에 해당돼요. 그죠? 그러니까 2개가 둘, 넷, 여섯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군이 셋, 전체 12개죠. 그리고 한 부분군당 2개씩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2 곱하기 2, 즉 전체 데이터는 24개가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고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은 요 데이터 개수 나누기 24개, 그렇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분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뭐 교재에 또 그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재 내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재현성 뭐 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표를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복사를 해서 좀 옮겨 놓겠습니다. 네. 또 엑셀로 가서 평균을 구했죠. 네, 이 평균을 다시 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같은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복성이라는 이런 값을 현재 확보했다. 뭐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다음인 재현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성은 사람 간의 차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 간의 평균을 구해요. 그리고 전체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편차 제곱을 요 셀 안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전부 또 합치면 그룹 간 변동이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측정 시스템에서는 재현성을 대변하는 그런 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현재 4명이니까 4명이니까 하나 뺀 3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엔 홍길동에 대한 전체 평균이죠. 네, 평균을 구하는데 홍길동은 전체 9개 데이터가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걸 복사를 하면 각 사람별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은 이 모두에 대한 평균을 말하죠. 네, 이와 같이 되고요. 편차 제곱은요. 편차 제곱은 요 값 빼기 총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달라. 네. 그리고 제곱. 자,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 부분군 평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간 변동은 이걸 전부 합친 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그룹 간 변동을 계산할 때는 그 앞에 nj, 즉 표본 크기를 곱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요 그룹 간 변동에는 지금 nj 각 부분군별 9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다가 9를 곱해주는 뭐 그런 과정이 또 추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분산은 전체 군이 4개죠. 그러니까 n-1이니까 3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어떤 그 값을 우리가 그룹 간 분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다시 해서요.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전체 값은 복사를 해서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얻었던 이 결론들을 앞으로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럼 통계 패키지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 결과와 비교하는 그런 또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탭을 좀 불러볼게요. 자, 미니 탭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 구조는요, 홍길동, 장길산, 주몽, 대저영 4사람이요. 첫 번째 데이터를 한 모씩 측정한 겁니다. 부품을. 그 값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이 있죠. 두 번째 부품을 또 4명이 측정을 한 거죠. 이렇게. 네. 또 부품이 3개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부품을 이렇게 또 한 사람씩 측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복, 첫 번째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도 각 사람별로 첫 번째 부품, 두 번째 부품, 세 번째 부품에 대해서 한 번씩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3번 반복을 했죠. 따라서 또 세 번째인 4사람별로 각자별로 부품에 따라서 또 세 번째 반복을 하는 이런 측정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계산할 때는 이것이 요 핵만 맞으면 뒤죽박죽 돼도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MSL을 할 때 부품을 마련을 하고요. 사람별로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각각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게 되고 두 번째 부품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부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첫 번째 측정할 때는 사람들이 또 의식을 해요.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품은 이거 아까 내가 측정했는데 이런 값이야,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품을 섞어요. 뭘 측정하는지 모르도록.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섞어서 어떤 걸 측정하는지 모르도록 블라인드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그런 측정 과정을 또 진행을 합니다. 자, 그것은 뭐 실질적인 MS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상세한 부분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은 게이지 연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또 교차 연구, 이건 부품이 대상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교차를 해서 사람별로 측정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그렇죠? 측정 시스템은 이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면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5%로 할 건지 10%로 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10%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5%도 괜찮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그 이후에 p-value라고 하는 값을 얻는데 의사결정할 때 활용되는 척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확인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오죠. 자, 그래프 설명, 이런 자세한 설명은 MS에 대한 뭐 본격적인 어떤 단계, DMAC 단계에서 또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이 메뉴에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부품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고요, 측정자에 대한 영향이 있고, 또 부품 측정자, 또 반복성, 이런 그 영향들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이 종합돼서 나타난 표입니다. 여기에 그 SS, 제가 강의할 때 SS란 의미, Sum of Square라고 변동을 설명할 때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Sum of Square, 즉 편차 제곱합, 우리로 치면 이것이 변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반복성이 29,45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반복성, 우리 아까 정리한 표로 들어가면 29,451이라는 값 동일하게 얻고 있죠. 그룹 내 변동이 반복성을 대변한다라고 설명드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현성, 재현성은 이 표하고 좀 일치는 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22,971이라는 값이 나왔죠. 네, 그 값은 여기서는 이제 요 값에 해당됩니다. 요 값 22,971. 네. 그래서 그 사람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sum of square, 그 다음에 반복에 따르는 그 sum of square, 이렇게 가까이 값을 우리가 얻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는 이제 분산을 얘기하니까 개수로 나눠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간 분산 같은 경우는 7657을 얻었죠. 7657. 그리고 그룹 내 분산 1227.13. 자, 그거는 1227이라는 동일한 값을 얻었습니다. 요 분산 분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유 과정에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단지 우리가 변동이라는 값,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값이 우리가 계산한 것과 일치한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요 밑에 값들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유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반복성 같은 경우는 29,451이 이제 변동이고요, 1227이 요게 분산이죠. 그럼 그 반복성에 대한 분산 성분 1227.1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자라고 하는 요 값은 요 내용의 어떤 기대값을 가지고 다 요것들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요 밑에는 또 요걸 가지고 또 유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 이 변동이라는 이 기본 값을 가지고 전체적인 MS에서 활용되는 통계적인 그런 값들을 얻거나 유도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 값, 총 게이지 RNR이라고 하는 값, 또 총 게이지 RNR이라고 하는 요 퍼센트 연구, 퍼센트 기여, 퍼센트 연구, 그 다음에 구별 범주의 수, 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기준값,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요. 그 기준값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변동이 어디서 큰가, 반복성이 1227이고 재현성이 1070이란 말이죠. 이를 토대로 해서 유도한 값이, 그러면 이것이 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반복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반복성을 줄이려면 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반복성의 어떤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변동을 보시면 이런 값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건 작죠? 1683. 여기는 2500이 있네요. 여기 4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값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반복이 큰 어떤 특정 값이란 얘기예요. 이쪽. 그러니까 표본 3, 주몽이 표본 3를 측정할 때 변동성을 크게 유발하고 있다. 특히 또 홍길동이 표본 3를 측정할 때 변동성을 크게 유발하고 있다. 이런 어떤 특정 포인트의 문제점을 지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활용을 한다면요, 개선할 때 활용을 한다면 요런 값, 요런 값, 요런 값들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표본 3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표본 3의 부품이 측정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표본 3의 측정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파악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프로세스의 어느 지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우리가 확보해야 될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의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는 하나의 접근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측정 시스템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통계적인 원리를 해석할 때 우리가 앞 6강에서 설명드렸던 그룹 내 변동, 그룹 간 변동의 그 변동 항등시, 이게 두 개, 즉 그룹 내 변동과 그룹 간 변동이 적용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변동 해석을 통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수용하지 못하는 프로세스 내의 특정 지점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들어갈 수가 있다. 개선의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좁혀진 영역 내에서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문제 해결에 우리가 역량을 확보한 거고, 개선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는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